제3교시 직선, 점, 평면의 결정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이나 점, 평면의 결정한다. 그런 조건이 있대요. 무슨 얘기일까? 그쵸?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알면 좋아요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점선면은 구체적이 아닌 머릿속에서 존재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약속을 했고요. 그쵸? 힐베르트는 유클리드의 기하의 점선면에 대한 정의를 무정의 용어로 쓰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직관적으로 그냥 받아들여 사용하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공간 도형의 기본 성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그림과 글씨를 한번 같이 보셔야지만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자,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그 평면 위에 있다. 이때 평면은 직선을 품는다고 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여러 개의 점들이 있겠죠. 그죠? 이 모든 점들이 다 평면 위에 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평면이 직선을 품는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포함된다와 한다로 배웠어요. 직선 입장에서 볼 때는 포함된다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라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시더라고요. 물론 삼각형도 됩니다. 그쵸? 하지만 세 점을 이렇게 포함할 수도 있겠죠. 네, 그림을 한번 유심히 봐두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두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하면 이 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한다 그랬네요. 자, 두 평면이 점 하나를 공유하게 된다면 두 평면은 이 점을 지나는 한 직선을 공유하게 된다. 이거 우리가 나중에 뭐라고 배워요? 그렇죠. 교선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그쵸? 면과 면이 만나게 생겨서는 교선이 생기더라라는 것. 그래서 점으로 생각을 해서 직선으로 공유하게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만나는 두 평면은 단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론이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또 서로 다른 두 점은 하나의 직선을 결정한다. 네, 이렇게 직선의 결정 조건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직선 입장에서 본 거죠. 그래서 직선이 만들어지는 직선의 결정 조건이다.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점의 결정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점을 가장 어려워하세요. 네. 점이 뭔지는 알고 있지만 그 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건데요. 자, 첫 번째, 서로 만나는 두 직선은 오직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자, 이 점의 이름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 교점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한 평면과 만나는 한 직선은 오직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자, 이거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운 적 있어요. 그죠? 바로 한 점에서 만난다. 어디서? 공간에서 선과 면의 관계에서. 그렇죠? 이게 바로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선들이 서로 평행이 아니도록 만나는 세 평면은 오직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자, 이 점 우리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꼭지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꼭지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의 결정 조건도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평면의 결정 조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평면의 결정 조건 그러면 두 점을 포함하고 있는 평면은 무수히 많죠. 그쵸? 또한 한 직선을 품는 평면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면을 결정지을 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세 점이 필요하다라는 것. 또한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을 주어도 좋고요. 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네, 요걸 막상 주관식으로 쓰라 그랬을 때 하나도 쓰지 못했던 경우를 본 적이 있어요. 네 번째, 평행한 두 직선. 이 네 가지 경우가 바로 평면을 결정하는 그런 평면 결정 조건이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평면이 결정됐구나를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죠. 네, 그림을 보면 3번도 한 점에서 만난 두 직선 금방 알 수 있는데 말로 쓰라 그러니까 이 네 개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꼭 익혀두실 필요가 있는 그런 결정 조건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수업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도형의 기본 성질로 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주점을 지나도록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은 그 평면 위에 있다. 이때 평면은 직선을 품는다. 그래서 직선이 포함되냐, 평면이 포함하느냐 이런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이 오직 하나뿐이다. 세 번째, 두 평면이 한 점을 공유하면 두 평면은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을 공유하더라.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직선 결정 조건이 있었어요. 서로 만난 두 평면은 단 하나의 직선을 결정했고 서로 다른 두 점은 단 하나의 직선을 결정했고요. 점 결정 조건 나왔었죠. 점 결정 조건 몇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죠. 자, 우선 두 가지 봅니다. 서로 만나는 두 직선은 오직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그 다음에 한 평면과 만나는 한 직선은 오직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자, 세 번째, 교선들이 서로 평행이 아니도록 만나는 세 평면은 오직 하나의 점을 결정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평면 결정 조건 네 가지 있었습니다. 한 직선이 있지 않은 세 점.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한 직선과 그 위에 있지 않은 한 점.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 기억 꼭 해주시면,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평행한 두 직선이 있을 때 이것을 포함하는 하나의 평면이 있을 것이다 라는 평면의 결정 조건까지 배워보셨습니다.